두 번째 강의에 제가 1번으로 선택했다는 건 빈도도 높고요. 나름의 중요성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취미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 많이 없죠. 근데 어떤 건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해요? 평소에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합쳐서 보면 빈도수가 꽤나 높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들 이 4단 논리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죠? 제일 이상적인 폼은 4문장에서 7문장으로 정리하고 극히 일부만 조금 넘기거나 뭐 그래야 되겠다. 였습니다. 그쵸? 저는 취미 활동인 어떤 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저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취미를 물어보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사실은 저 첫 문장을 저 나름의 받고 있는 좀 스트레스를 이걸로 해소하고 있다로 얘기하는 첫 문장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 한 문장 말하고 멍 때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앞사람 입장에서는 이유도 되게 궁금하지 않을까? 그죠? 저걸 왜 즐길까? 그러면 해명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그 취미를 즐기는 이유는 그 취미에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땀 흘리면서 그 소소한 성취도 있고 말이야.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근데 취미라면서. 근데 여기서 끝하면 앞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벙찌죠.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HR 관점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뭘 했다고 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어디를 갔고요. 최근에도 누구랑 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랬습니다.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입사 후에 힘든 상황 있을 때도 좀 그걸로 이겨내겠습니다. 혹은 어떤 버전도 가능할까요? 플러스로 입사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운동이나 취미나 이런 걸 얘기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입사하면 보통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회사 내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혹시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로 진취적인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얼마나 이렇게 4단 논리를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으면 제가 이걸 굳이 했을까? 한 번만 정리해두면 편합니다. 알겠죠? 자, 대부분의 활동이나 행위 저는 언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취미가 좋고 사실 이걸로 뭐 취미의 퀄리티로 정해지는 건 아닐 거니까.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누구 때문에 받아야 돼요? 나의 성격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완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여야 하는 거고 스트레스 및 관리 및 극복 즉 취미는 남들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하다. 저는 등산도 가능하긴 해요. 왜? 앞에 말한 저 4단 논리로만 풀 수 있다면. 최근에 어디 했다. 누구랑 했다. 그죠? 근데 저는 독서는 조금 좀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물론 독서 동아리나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또 동아리성으로 얘기하게 될 거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 푸실 수 있다면 고민해보고 써주는 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최근 활동 언급이 안 되면 여러분들 걸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한 문장으로라도 최근에 이것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이런 동아리랑 게임까지 했습니다. 언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뭘로 받아요 했을 때 관계 나오면 진짜 치명타다. 제가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저의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스트레스 해소는 남들과 원칙 지키고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이 이제 저런 문장으로 제일 많이 나와서 제가 저런 표현을 써봤어요. 전공 직무 말고요. 어떤 거 제일 잘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많이 파생되는 게 특기 혹은 기타 강점형 뭔가 특기는 아닌데 뭐 다른 거 잘하는 건 없어요. 뭐 그 전공 해석 잘하는 거 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큰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문구는 필요하겠다. 저는 전공과 직무 외에 특히 이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시발점에 대한 시작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잘하게 됐다. 여러분 특기는 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 인턴을 하면서 아니 그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잘하게 된 그때가 아마 관심 가지고 잘하게 된 결정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 나름대로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직무적 강점과 결합되면 저는 큰 시너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4대하여서 7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상기 질문에 일단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건 필수 준비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사실 얼개 면접 질문과 지금 심화해서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는 얼개 질문은 하나의 질문, 하나의 그 답변이 진짜 많은 걸 커버하기 때문에
얼개라는 표현을 썼고 요거는 빈도수가 높은 걸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천상 그 말은 뭐예요? 다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상적인 모델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이게 좋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조합은 사실은 OA 등 여러분들 소위 컴퓨터 활용과 관련해서 엑셀, 이미지 등과 관련돼서 툴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전 직무를 막론하고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특기를 운동, 이건 취미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취미와 요 특기를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을 이제 어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건 이제 1번에 대한 답이겠다. 그죠? 근데 뭐 이상적으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다. 단이죠. 단 특기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성격을 얘기하는 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친화력이 높다 이런 식의 언급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전공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거나 단순하게 물어봤는데 또 전공 얘기를 한다는 건 얼마나 이 사람의 역량풀이 한계가 있음을 그대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사실 많이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준비해두면 참 편하고 빈도도 많고 그런 것 중 하나가 신뢰라고 하는 측면, 즉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표 질문으로 치면 저런 거죠.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지 궁금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신뢰해요? 신뢰하는 기준이 뭔가요?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어떤 사람 싫어해요? 친구를 어떤 기준으로 사귀어요? 다 비슷한 질문이다 사실은. 그죠? 신뢰라는 측면, 이 질문은 분명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저는 다음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가 나가야 돼. 첫 문장에. 저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사람의 신뢰성을 판단합니다. 저는 이 문장은 거의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그 설명을 해야죠. 그 키워드가 뭔지. 저는 실제로 피드백으로 사람의 신뢰성을 판단하긴 합니다. 피드백이 분명한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신뢰성을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뭔지 설명해야지. 단순한 응답뿐만 아니라 나를 여러 가지 고려한 형태의 답변을 해주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더라. 내가 인턴을 좀 해보니까 그게 최고더라. 그 경험이 좀 있었다. 입사에서는 단순히 그 사람 신뢰할 기여가 아니겠죠? 그런 걸 갖춰서 피드백, 아무리 제가 낮은 엔트리급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가치는 좀 중시하면서 저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4에서 7문장 구성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답변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빨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